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당첨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려 4인 가구 최고점도 탈락이 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청약은 거의 이제 손에 닿지 않을 천상계에 있는 거 아닌가? 특별히 강남에서 분양하는 이 아파트들, 현금 부자들 빵빵하게 현금을 들이미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점 경쟁 면에서도 거의 언터처블하다. 거의 어마무시한 어떤 가점 득점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고 가점이 82점이 나왔습니다. 최저 가점은 70점. 이렇게 되면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청약 당첨자들 중에서 그동안 10년, 20년 혹은 30년 가까이 차곡차곡 가점을 쌓아둔 정말 내공이 높은 사람들이 줄을 이루면서 이쪽으로 청약을 몰아 넣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5만 4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당첨 가점을 보면 최저가 지금 눈에 딱 띄는 게 71점 나오죠. 이게 이제 5구제곱에서 나왔고 최고점은 82점이 나왔어요. 요거는 84제곱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자기가 내공의 가점을 딱 쌓아가지고 그냥 바로 질러버린 건데 평균적으로 봐도 지금 72점, 1, 2점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과연 가점은 이렇게 어마무시 높았는데 분양가가 26억인데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서 거의 한 24억 정도를 이제 현금으로 동원을 해야 됩니다. 과연 현금 동원력이 있느냐? 물음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점 높으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외줄타기 하는 듯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가점을 쌓은 통장을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해 가지고 이게 잘못 부적격 판정이 나가지고 그냥 개박살이 나는 그런 어떤 케이스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고점 82점, 최저점 75점을 기록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단지가 됐다. 일단은 지금 분양가가 문제죠. 84제곱이 27억입니다. 27억. 정말 비싸다. 25억 이상 하는 아파트는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죠. 고로 25억을 그냥 현금으로 몰빵을 해야 됩니다. 아니 현금 25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 아무리 현금 부자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예금 형태로 이 현금을 축적해 놓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금융 쪽에다가 주식에다 좀 투자하고 국채에다 좀 투자하고 ETF 투자하고 금에다 좀 집어넣고 이모저모 좀 바구니를 나눠서 현금을 좀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5억 자체를 한꺼번에 때려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부모 찬스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아요. 워낙에 금수저 같은 사람들 부모님으로부터 25억 그냥 계좌에 꽂아줘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계좌에서 돈을 쏴주면 그 돈으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청약을 당첨된 것도 어마무시한 일이지만 또 그 어마무시한 분양가를 또 동원한 것 자체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청약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무주택자가 착실하게 자기 월급 받아가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 돈으로 내가 청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아파트 가격이 허들이 좀 쭉 하고 내려와야죠. 이게 지금 완전히 거품이 낄 대로 끼어가지고 이 거품 자체가 핵폭탄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그 가치의 기저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호가잖아, 호가. 결국 입지 대비 호가를 얼마나 세게 밀어 올리느냐. 이 4인 간의 거래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정형화된 그런 시장 가치의 판단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 조금만 바람 불어도 한국은 태풍을 그냥 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함수 관계.
그냥 뭐 곧버스죠. X 2배, X 3배 정도 되는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버티겠느냐고요. 지금 어제 엔비디아가 어마무시한 실적을 냈어요. 뭐 버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이 earning expectation 충분한 기대를 좀 갈아치울 만큼 엄청난 이 실적을 보여줬는데 무려 83조나 되는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이거 한 20% 주가가 올라가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어요. 왜? AI 거품론이라고 했는데 그 거품 뒤에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돈이 83조야. 그만큼 지금 이 경영의 실제가 실체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AI는 거품이 아니라는 걸 그냥 고스란히 보여준 건데 이게 또 이상하게 5%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동영상 올리면서 엔비디아가 뭐 엄청난 상한가를 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꿈틀거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한국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85조나 되는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찔끔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뭐 5%면 그래도 좀 많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뭐 떨어지고 올라가는 어떤 궤적 사이에서 5% 나오면 많이 나온 건데 이거 85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20% 정도 올라야지. 근데 5%야. 시장은 정말 지금 말라가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갯벌 장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공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다우 0.10, 나스닥 0.59, S&P 1%를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점에서 고점을 좀 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그냥 뭐 66%, 66%면 이거 아니 한 기업의 매출이 절반 이상을 넘은 건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AI 거품론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팽배된 상태에서 그냥 딱 하고 그냥 뒤통수를 때린 건데 512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어떤 기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형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모 현상, 공포는 살아있다. 근데 한국 아파트는 이런 이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실적이란 게 없잖아. 실적 뭘 말해요? 거래량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많이 사줄까? 선호도. 그리고 어느 가격선에 내놓으면 빨리빨리 채가는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어떤 거래 양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59건밖에 안 됩니다. 서초구 반폴레미안 트리니원 좀 전에 소개해드린 27억 했던 아파트 그 동네죠. 지금 서초구 레미안 원밸리가 10월 18일 날 13억 하락했고요. 그리고 14일, 15일 그러니까 11호 대책 나오기 하루 전 그리고 당일 그 이후 이 떨어지는 폭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 규제 자체 그리고 부동산 전체 규제 자체가 시장 자체를 얼어붙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저의 호가세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처럼 좀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나오고 어마무시한 지금 상승세가 막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면 상승세라고 말한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말의 이런 호재가 단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런 시장을 향해서 분양시장에서 거의 뭐 82점이 되는 가점자 그리고 뭐 25억 정도 현금을 몰빵해야 되는 어떤 극악의 분양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몰렸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그러지면 그냥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보십시오. 84제곱. 여기 광명동. 저 좀 전에 서초구 얘기 해드렸잖아요. 경기도입니다. 여기 공이 쓴다고 해가지고 지역번호를 거의 서울과 준하는 지금 분양가를 내고 있는데 84제곱이 16억 4천을 찍었어요. 이거 거의 기록적인 광명에서의 분양가였습니다. 힐스테이트 광명 11. 근데 잘 살펴보시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분양가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
여기가 똑같은 평수가 11억 3천이야. 근데 11억 3천이 지금 반짝해서 최고가를 찍은, 요거 거의 뭐 100m 될라나? 그냥 붙어 있는 단지입니다. 근데 여기 가격이 8억에서 7억 사이였다는 얘기죠. 2025년 7월. 그리고 11억, 10억 찍었던 최고가들 다 죄다 취소됐습니다. 자, 밑돌게 놓고 등기 10억 9,500 찍었죠. 굉장히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어떤 이 정황으로 비춰지는데, 자, 16억에 딱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주변하고 한 5억 차이 현재 나네. 근데 만약에 삭풍이 딱 부동산 하방 압력을 밀어내듯이 엄청나게 불어제끼기 시작하면 이거 7억, 8억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거의 한 60%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반토막 가는 거 충분합니다. 이거 16억에 잡았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뭐 2배 오르면 이거 30억 돼야 되잖아. 힐스테이트 광명 11이 어떻게 30억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광명은 굉장히 부동산 조정기가 오면 상당 부분 흔들렸던 어떤 대폭락의 이 전조를 많이 보여줬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주하자마자 아니면 분양하자마자 그냥 반토막으로 60%훅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제가 초반에 부동산 시장과 지금 이 엔비디아와 비교를 해 드렸는데 확실한 어떤 실적이 없잖아. 아파트 시장에서는 실적은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을 좀 띄워주는 이 거래가가 뭔가 받쳐줘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조짐, 취소 거래 나오고 최고가 딱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까 상당히 광명 쪽 아파트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11월 달만 해도 7억대, 9억대, 3억대, 3억대, 4억대. 그러니까 지금 힐스테이트 광명 11이 16억의 분양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구축이나 좀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들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3, 4억대, 그리고 7억대, 9억대로 나와요. 그럼 이게 편차가 거의 50% 이상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는 거의 외줄타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들 받고 돈 있는 사람들 받아라. 이후에 이게 뭐 떨어지건 말건 반토막 나든 말건 우리는 알 바는 아니다. 그런 어떤 던지는 식의 어떤 분양가를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광명수와 휴먼시아 역시도 11월 달에 2억 8천, 그리고 주공 6단지도 2억 6천, 2억 3천 떨어지고 있죠. 다 10억 아래입니다. 이건 뭐 15평, 15평이 좀 소형평수니까 좀 놔두더라도 44평이 9억대 하고 있고 30평대는 대체로 한 6, 7억이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또 구축 그 라인들이 또 질비한 곳이 광명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16억에 분양받아서 도대체 집값이 얼마만큼 올라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지 36.7대 1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뭐 규제지역 묶인 광명에서 비규제 막차로 관심을 모았는데 실질적으로 16억 4천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민들 1순위 경쟁률은 6대 1밖에 안 됐어요. 다 알죠. 냄새를 맡죠. 지역민들은 지금 주변 아파트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구축이 어떤 식으로 떨어질까를 뻔히 내다보이는 명확관한 그런 어떤 사실을 그대로 광명시가 보여주고 있는데 광명시 지금 꼴랑 해봤자 15건 거래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600건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권은 더욱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지금 대배되는 상황이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실적을 거두는 금융시장에서도 뭔가 거품론 때문에 좀 주춤거리는 양상. 전혀 근거 없는 가치 위에 세워진 한국 아파트 버블론.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완전히 박살날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에서 뭐 좀 떠받쳐 줘야 되고, 그래서 또 그 바탕 위에 거래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가 지난밤에 실적이 좋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덩달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고스란히 함수 관계입니다. 예, 고스란히.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옛날에는 부동산 시장이 뭔가 지금 금융시장하고 다른 결로 갈 수 있는 좀 마이웨이를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다 이
금융 자체가 부동산 시장 쪽에 이제 딱 박혀 있어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60만까지는 조금 가기에 좀 버거워 보이고 있고, 개인이 뭐 무진장 빼고 있네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이걸 받아먹고 있는데, 개인은 요새 굉장히 영악해졌죠. 일단 저점에서 주워가지고 고점에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오르면 고갈비 다 뜯어먹습니다. 다 뜯어먹고 그냥 탈출하죠. 그럼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걸 받아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좀 올라섰다가 다시 또 내려가면 또 주워.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 또 팔어. 이런 양상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해서 이런 이 부동산 이 시장 쪽으로의 유입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니 분양가가 16억인데 무슨 돈이 있어? 솔직히 26억 하고 있는데 1억만 가지고 뭔가 주식시장을 운영을 해도 충분히 쏠쏠한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이 치고 빠지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어떤 금융시장의 차익을 노리는 것 굉장히 좀 영민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고수입니다, 고수. 금융시장 쪽에서 빨대 딱 꽂아놓고 수익 쫙쫙 빨아먹고 부동산 시장 쪽에 구축이 떨어질 때 시점을 노리는 거. 그럼 주식시장은 원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저 양반은 왜 주식 얘기 똑같습니다. 가는 결이. 근데 지금 하나의 변수가 있죠. 환율 1471원까지 어제 올랐어요. 미국 금리 동결. 아니 좀 파월은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뭔가 좀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나 금시장을 좀 띄워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는 좀 달라요. 미국은 계속 내려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집값 변동성 그리고 환율 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셧다운 장기화로 말미암아 뭐 물가지표 뭐 공식적인 데이터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금리나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는 의사로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상화폐가 이제 날아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국채는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고, 한국 국채 덩달아 3년물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금값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어떤 인식이 좀 강해서 많이 좀 올라쳤는데 요새 폭락하다가 살짝 좀 올라서고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조금은 연말을 맞이해서 랠리 성향을 보이면서 쫙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양상. 국제 금시세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어떤 금리적인 어떤 변동성 때문에, 아니 자고 일어나니까 주담대가 7.5%네. 야, 이건 눈깔 뒤집어지죠. 예? 영끌족은 죽었다 이제 다. 2%대로 5년 전에 혼합형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이제 7.5%에 가까운 주담대 물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16억에 26억에 분양받아서 답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근데 그것 자체가 엄청난 내관을 가지고 있는 폭탄이 될 수가 있는데, 코픽스 추이 보십시오. 다시 올라가잖아 이거.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환율 때문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1468원, 1471원. 조달 비용이 증가하니까 은행이 계속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은행만 논한 거고, 무리해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 집이 확 하고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금융시장 굉장히 훈풍이 불어오면서 뭔가 차곡차곡 스탯을 쌓아나가는 듯 해도 85조, 100조에 이르는 매출을 실질적으로 보여줘도 얼마나 짠물입니까? 5% 반짝 오르고, 또 거기와 연동돼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한 4, 5% 정도. 60만을 지금 못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엄격하다. 지금 자산 시장이.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만 그냥 논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가다가 진짜 11월, 12월에 엄청난 사풍을 맞이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은 곳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고로 무주택자는 반대급부로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분양하자마자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지표적으로 봐도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풀악셀을 밟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고, 100조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도 짠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시장. 그만큼 굉장히
수익률에 대해서는 엄격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양상들. 요거 이모저모 따져보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거품이 터질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선제 지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뻔뻔한 목표가 하나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